길 안의 길, 길 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쿨극장입니다. 오늘은 제67문, 무자화두의 고불, 조주종심 선사에 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오늘은 조주 종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주 종심 스님은 속성이 학시이고 이름은 종심이죠. 지금의 산동성 화택사람입니다. 당나라 말기의 선사이죠. 스님은 어려서 고향의 용흥사에서 출가했으며 숭산 소림사에서 구족계를 받았죠. 경전이나 계율의 탐구에 뜻을 두지 않고 여러 총림을 행각하여 선사의 길을 걷다가 마조의 제자인 남전 보원 문화에 입문하여 홍주종을 이었죠. 80세 때부터 조주성 동쪽 간엄원에 머물러 호를 조주라 하였죠. 평생 검소한 생활을 하고 단월들에게 시주를 권하는 일이 없었죠. 참선하는 의자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그 한쪽이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의자를 나무를 하나 가져다가 되게 이제 뚫뚫뚫 말아가지고 묶어서 썼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검소했죠.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나 시주들이 존경을 담아 고불이라고 불렀죠. 고불이란 말은 옛 부처 혹은 참 부처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천하의 조주라 칭했죠. 897년 120세의 나이로 입장하였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리를 줍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죠. 조주라고 하시는 분은 중국 선종사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분이라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스님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선수행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하두가 무자하두입니다. 이 무자하두의 근원이 조주 선사이죠. 나중에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논구해 보겠습니다만은 학인이 계획에 불성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한 번은 없다고 그러고 한 번은 있다라고 답한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무자하두, 계획에 불성은 있는가라고 하는 하두는 대표적 선오록인 무문관의 첫 번째 공안이자 무문관이라는 제목 자체가 바로 조주의 무에서 비롯된 것이죠. 또한 그 유명한 벽암록에 있는 100개의 하두 가운데 조주의 하두가 12개나 됩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조주의 명성은 여전합니다. 풀자뿐 아니라 웬만한 사람 가운데 조주의 하두를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않는 한국 사람은 찾기 힘들죠. 좀 전에 이야기한 무자 하두 말고도 뜰 앞에 척백나무 혹은 뜰 앞에 잣나무나 끽따그 혹은 차나 한 잔 마시게 혹은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라고 하는 글들이 책이나 혹은 신문의 칼럼 등에서 빈번하게 인용되는 문구이죠. 우리는 뜰 앞에 척백나무라든지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라든지 무자하두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조주의 선을 구순피선이라고 합니다. 입과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선이란 뜻이죠. 사람을 깨치게 하는 절묘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말이죠. 사실 조주의 말은 한 번 듣는 순간 잊기 어렵죠. 일상의 틀을 잡은 간결한 말이기도 하려니와 그 말을 끝없이 되씹게 만드는 묘한 힘이 조주의 말에 있습니다. 조주의 언어적 재기는 이미 서성인 남전선사를 처음 만났던 때부터 도드라져 있습니다. 조주는 서성을 찾는 행각 중에 남도에 누워있는 방장실로 들어가서 인사를 하죠. 조주는 항아유역의 사람이고 남전의 도량은 양자강에 접해 있었죠. 서로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보여집니다. 남전은 조주에게 물었죠. 그대는 어디서 오는 길인가? 조주가 말했습니다. 서상운에서 왔습니다. 서상이란 말은 상스러운 형상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남전이 약간 말장난을 하죠. 그래, 상스러운 형상은 보았는가? 그러니까 조주가 상스러운 형상인 서상은 보지 못했고 다만 누워 계신 부처님은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워 계신 부처님은 눈앞에 있는 남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전은 자신을 누워있는 부처라고 약간 띄워주는
조주가 좀 깃터가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대는 주인이 있는 사미인가 아니면 주인이 없는 사미인가?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서승이죠. 그러니까 조주가 말하죠. 주인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승이 있습니다. 남전이 실망을 하죠. 왜냐하면 딱 이뻐서 제자를 삼고 싶은데 서승이 있다고 그러니까 실망하죠. 그래서 남전이 묻습니다. 주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조주가 말하죠. 초봄이라고는 하나 아직 날씨가 추우니 삼과 스님께서는 귀하신 몸을 잘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조주가 저의 서성은 저의 주인은 바로 남전 스님 당신입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남전이 아주 좋죠. 기분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남전은 옆에 있던 유나에게 말하죠. 이 삼위성에게 좋은 방을 내주어라. 마침내 남전의 도량에 입시를 허락한 것이죠. 조주나 조주의 언어를 좋아하는 것과 조주의 언어를 이해하고 조주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조주의 언어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하죠. 아주 재기가 넘치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주의 언어는 들어가는 문은 아주 넓죠. 그런데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는 넓지만 출구는 한없이 좁은 길과 같습니다. 혹은 출구라고 할 것이 없어요. 미로다. 끝없는 미로다. 조주의 선문답을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한없이 좁은 길을 탐색하고 수색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아들었겠지만 조주의 시대에 화두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화두는 나중에 송나라 때 대종고 시절에 만들어진 말이죠. 근데 저는 혹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주의 선문답을 화두라고 했습니다. 결국 선문답과 화두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붓다의 방편법이라고 할까요? 붓다의 문답도 유사합니다. 우리는 조주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붓다의 방편법과 당나라 때의 선문답과 그리고 대해종고의 화두 사이의 어떤 연관관계를 조금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붓다는 깨달음에 이른 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제자들과 일반 사람들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설파했죠. 붓다는 언어를 통해서 교리를 설파했죠. 붓다의 언어법, 그중에 특히 문답법은 중국으로 건너와서는 제자와 스승 간의 문답 형태로 전개 발전합니다. 조사순에서 말하여지는 선문답이 바로 그것이죠. 주지하듯이 불교에서의 선문답은 붓다의 상족 제자인 마가섭과 붓다 사이에 있었던 그 유명한 염화 시중의 미소가 그 효시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이 선문답이 언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은 달마와 그의 제자 해가 사이에 있었던 안심문답이죠. 해가가 묻습니다. 제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달마가 말하죠. 그래, 그럼 그대의 마음을 가져오느라 내가 편하게 해주마. 해가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하죠.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가 말하죠. 내가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노라. 말 끝에 해가가 깨치게 됩니다. 불교사 전체에서 본다면 붓다와 마가섭 사이에 있었던 염화시중의 미소, 흔히 말하는 이심전심이 문답법의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 선으로 좁히면 달마와 해가 사이에 있었던 안심문답이 문답법의 효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문답법이 굉장히 발전하게 된 것은 여러 선사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특히 조주가 아주 발운의 능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몇 번에 걸쳐서 부처의 언어를 통한 문답법, 그리고 달마와 해가 사이로부터 시작된 안심문답을 통한 문답법, 그리고 그것이 조주라고 하는 불세출의 선사에서 하나의 정점을 찍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화두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해지는 그 관계, 그 점을 좀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그 유명한 조주의 무자화두라든지 뜰 앞에 척백나무라든지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라고 하는 문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주의 선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문헌은 조주진제선사 어록, 경덕전 등록, 조당집, 벽암록, 고존수거록, 무문관, 그리고 불교전기 문화연구소가 편찬한 인물 중국 선종사상편, 오경웅 교수가 짓고 서동각 교수와 이남영 교수가 같이 옮긴 천하계 황금시대, 이북희 아치시 교수가 짓고 최현식 교수가 옮긴 중국선의 역사, 일지 스님이 지은 백문 백답 선불교 강좌편, 그리고 이원섭 선생이 지은 깨침의 미학입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